그냥 이게 이 화면이 밭이라고 한다면은 X자로 갈라도 되고 직구작구로 해도 되고 사방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스파트를 찍어서 그 부위 거를 갖다가 흙을 뜨는 겁니다. 그 밭 구석이 여기 있는 것만 파가지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는 말이죠. 비료가 됐든 뭐가 됐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양분이나 경작자가 투여해주는 비료나 이런 것들이 수용 상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논토양은 균일해요. 거의 노는 균일해요. 뭐 심어놓은 거 보면은 키 똑같잖아요. 뭐는 예? 그런가 하면 밭은 보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제 밭은 저렇게 제대로 섞이질 않기 때문에 논에 논토양 씨를 뜰 때는 뭐 거의 조건이 비슷한데 밭은 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다가 스팟 이렇게 찍어 놓고 거기 있는 걸 떠가지고. 근데 이 표토 껍데기 내가 유효 작도층이 한 15cm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은 걷어내야 돼. 2, 3cm 정도는 삽으로 걷어내고 거기로부터 한 15cm까지 이렇게 떠가서는 한 군데서 한 1, 2kg 정도 떠가지고. 근데 많아요 저렇게 하면은. 그래서 원래는 음지에서 전부 말려가지고 그 흙을 여기 저 뜬 걸 전부 섞어가지고 그래서 요만큼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일반 농민들이 하기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그래서 표토는 제외하고 표토는 긁어버리고 속에 경작 뿌리가 뻗을 지역에 그 부위에 있는 흙을 떠다가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그늘에 말린 다음에 그러면 또 분석한 사람 가서 전부 또 그걸 갈아요. 갈아. 아주 미세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라앉히고 뭐 지금은 근데 뭐 기계가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지들 그 젊었을 땐 저 흙 전부 갈고 뭐 빌짓 다 해서 분석하려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가져가서 분석을 해달라고는 분석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예정지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예정지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예정지라는 것은 인삼을 심고자 생각한 예정했던 자리 그 자리를 관리하는 건데 다비성 작물 재배나 개간한 척박지 등 토양적으로 다소 미흡한 포장은 2년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는 다비성 작물이라는 것이 제가 그 지금 오늘이 15주 차인가 그런데 옥수수 얘기 많이 하고 고추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다비성 작물 흙비 그 비로 많이 빨아먹는다고. 이제 그런 데는 너무 또 비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금방 개간한 척박지 같은데 근데 원래 또 인삼은 이런 데를 찾아다녀요. 초작지에. 그래야지 시린드로카폰이라든지 이런 그 토양 세균, 연작장애를 일으킨 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없는 쪽을 찾기 위해서 초작지, 인삼, 신개간지, 아무 작물도 한번 심지 않았던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데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밭이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전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조건이 좋은 쪽을 찾아서 땅을 정한 다음에는 내 땅 같으면은 뭐 전국에 다 이렇게 내 땅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요새는 인삼 농사가 유랑농법 원거리 경작을 합니다. 원거리 경작. 그래서 뭐 저기 저 충남 사람이 강원도까지도 가고 근데 그전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기다가 누구 하나 사람 맡겨서 하기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그 도난이 많잖아요. 도난이. 그래서 또 펜스 치고 전기도 집어넣고 CCTV 다 달아놓고 막 그런데 그래도 캐갈 때는 또 캐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기간은 보통 1년 내지 2년 동안을 빈 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깊이 갈아주는 거, 심경한다 그러잖아요. 5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15번 이상, 30cm 이상, 그러니까 쟁기 그 트랙터 80마력 정도 되는 놈에다 달아서 푹 깊이 갈아도 30cm 이상 안 들어갑니다. 30cm 이상 푹 갈아서 5, 6, 7, 8, 9, 10, 한 5개월 동안에 15 이상이면 한 달에 3번 정도는 계속 뒤집어주라는 얘기. 계속 갈아줘서. 그 대신 한 방향을 하지 말고 직구작구로 해서 제대로 섞이게끔
흙을. 근데 이렇게 제대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삶 심는 사람들하고 대충 심는 사람들하고 대번 틀립니다. 나중에 농사 짓는 거 보면은, 농사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300평 농사 지어서 200만 원 했다 그러면은 대충 하는 사람들은 50만 원도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투하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리를 해준다. 이제 이것이 7, 8월 고온기 대낮에 아주 뜨거울 때 그때 자주 갈아주라는 얘기는 토양 소독이 우선 일광에 대한 토양 소독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식양토는 사양토보다 더 많이 갈아주는 것이, 식양토라고 하는 것은 점질이 많기 때문에 안에 토양 수분이라든지 거기에 뭉쳐져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미생물도 있을 수가 있고 유익 미생물도 있을 수가 있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사양토하고 식양토하고 차이는 나기 때문에 식양토인 경우에는 그 점질들이 많은 토양에서는 더 갈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질소 성분이 적고 완효성인 유기물을 씌우고, 완효성이라는 늦게 분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라는 것이, 완효의 반대말은 속효죠. 그러니까 속효성이 있고 완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완효성은 수목에다가 쓰는 비료, 나무에다 주는 비료, 그리고 골프장 잔디밭에 주는 비료, 이런 것들은 전부 고형화시켜 가지고 서서히 녹게끔 이런 그 완효성 비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삼밭에는 아주 완효성인 유기물. 근데 비료가 아니라 유기물입니다. 서서히 썩는 놈들.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미 썩은 거예요. 동식물의 자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기물의 정의를 보면은 그것이 이제 완효성인 유기물을 시험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화분과 작물은 황숙기에 베어서 3, 4회 로타리 작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부숙시켜서 깊이가리하고 땅속에. 화분과가 단자엽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콩 같으면 딱 벌어지면 쌍자엽이잖아요, 그죠? 이파리가 2장이 나오는데 벼 같은 거, 옥수 같은 거 한 이파리가 이게 단자엽입니다. 단자엽, 이게 쌍자엽이고. 근데 이런 단자엽 식물은 옥수라든지 보리, 밀, 귀리, 호밀 이런 것들, 맹류 쪽이죠. 맹류 쪽은 전부 이제 이렇게. 그 저게 이제 이런 거 귀리 같은 거고, 딴 거는 사료 작물 중에 라이그라스라든지 소모기를 쓰는 도입된 작물들이 화분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청초수량, 그러니까 이제 푸른 이게 많아요. 사료로 쓰는 것들은. 그리고 가수화 양분이라든지 축사할 때 쓸 적에 TDN 유린이 뭐니 해서 뭐 이런 그 합리적으로다가 사료 가치가 많은 것들이 화분과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렇게 심어놨다가 그 앞에 이제 황숙기 누렇게 익었을 때 싹 밑에 비는데 전부 기계로 해야 돼요. 사람이 못합니다. 기계 비고서는 서너 번 정도 로타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부식시켜서 그 다음에 깊이가리하고 땅속에 들어가게 갖다 유기물, 역시 이제 유기물을 씌워주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잘못하면 한 군데 뭉쳐버려요. 이 로타리 치고 그럴 때 감기고 거기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몇 번 하더라도 한 군데 뭉치는 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가스 피해를 많이 있으면은 덜 썩고, 그러다 보면은 뒤늦게 뭉쳐있던데 썩으면서 가스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토양 내에 일종의 그 운막 같은 동공이 생깁니다. 저런 것들이 한 군데 뭉쳐 있는데, 이런 거 흙이 뜨잖아요, 그죠? 흙이 뜨면은 그 안에는 발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 파보면 그런 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가리하고 할 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뿐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깊이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자를, 밭은 예정년 저렇게 관리를 해서 만들어 놔면은 이제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직파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습니다.
인삼에서는 직파쌈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직파 재배한 삼은 보통 묘삼에서 나온 것처럼 그 동체가 있고 지근이 두 개가 있고 머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삼이 전형적인 모양이. 근데 직파쌈은 동체만 있고 지근이 발달 잘 안 해요. 바로 그냥 종자를 심어버리니까는 묘삼은 계속 옮긴단 말이죠. 1년 키워서 갖다 옮겨놓으니까는 지근 세근이 발달을 하는데 그냥 종자 상태에 심은 거 내비두니까 그대로 비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직파삼은 표시가 나 모양새에서. 남발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막 엉키는 뿌리가 직파쌈에서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묘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갖다가 종자가 원래 그 하드시드 코트 그러니까는 종피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숙을 안에 배 안에 배유 안에 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후숙 프리머처링을 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을 개갑 뚜껑을 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갑 처리를 시키는 건데 미성숙된 배를 성숙시켜서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 싹 신혼튀기다 이걸 개갑이라고 한다. 이제 이 인삼 종자를 따놓으면 이제 저렇게 뻘겋게 그래서 저걸 갖다 전부 옛날에 손으로다가 이렇게 문지르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손으로 그런 물에 담그고 버리고 그런. 그래서 저걸 물에 불고서 껍데기를 과육을 제거하고 나면은 개갑전의 종자하고 개갑된 종자인데 개갑은 요 보면 쩍쩍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벌어져서 속에 미성숙생 수확했을 때는 미성숙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충격 처리를 해서 물을 주고 해서 성숙, 프리머처링을 시켜버리면은 껍데기가 불어나면서 벌어지고 속에 미성숙됐던 그 배 부분이죠. 배 부분이 이제 저렇게 꽉 차서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기까지를 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mm짜리 같이 체에다가 얼레미가 채로 쳐서 통과되지 않은 씨앗만 덜 익은 놈들은 자른 놈들도 서로 섞이니까 그런 거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골라내고 이제 열매 수확하면 저런 종자에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어야죠. 보통 동네 철공소에서 만들어서 이제 한 군데서 많이 하니까는 어느 집게 제일 낫다는 게 이제 그 집 거로다 많이 쓰죠. 그래서 몇 군데 있어요. 가면은 저런 걸 가지고서 해서 돌리면 이렇게 질질거리고서 빨간 그 과육하고 제일 흘러나오고 남은 거 갖다 물에다 담궈놨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충격 처리가 층층이 쌓는다. 층층이 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충격 처리하는 방법이 뭐 별건 아닌데. 저렇게 밑에 물 잘 빠져야 되니까는 보통 자갈 좀 놓고 그 위에다가 양파망에다가 종자 담아서 넓적하게 메주장처럼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모래 좀 한 층 넣고 또 한 층 넣고 그리고 껍데기에 증발되지 않게끔 해서 피피마대 같은 거 덮어놓고 저거 시골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시골에서 하는 방법인데 제대로 공장에서 하는 사람은 또 깔끔하게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거 삐끼고서 여름에는 물 더 줘야 되고 뭐 또 어떤 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다가 미스트 기조 같은 계속 떨어지게끔 이렇게도 해주고 보통 이제 6, 7월 지금이 7월이죠. 한 4년간 포장되면 조금 더 하면은 종자가 맺힐 거예요. 그래서 8월 늦어도 7월 하순경에는 개갑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때 이제 그렇다면 종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7월 하순 되면은 그러면은 저걸 갖다가 7월 하순에서 한 석 달 정도를 파묻어 놓는 거예요. 석 달 정도를. 그래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다가 온도는 15 내지 20도. 그러니까는 7월 하순서부터 그때 한참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늘막 같은 거를 좀 온도가 좀 떨어지는데 15 내지 2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보통 왜
밭가생에 농막이 있다든지 집에서 할 경우에 집에 왜 쉬는 그늘막 같은 거 다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저도 우리 사촌 동생이 농사를 많이 하는데 걔는 맨날 그 자리에다 가서 그걸 해놔요. 그래서 용기는 세멘트 통이라든지 나무 상기자 큰 고무다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 김장할 때 하는 게 고무다랄 같은 거 쓰고 그랬는데 그 중국 같은 데는 원래 면적을 넘게 하고 그러니까는 한 이만큼만 넓게 해서 이만큼 벽돌을 쌓아놓고서는 밑에다가 마대자루 같은 거 깔고서 이렇게 넓게 해서 밑에다 히팅도 살짝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종자 수요가 많지 않고 내 쓸 거 하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의 크기는 씨 한 양의 8 내지 10배 정도. 이제 거기 나머지는 모래 깔아야 되고 자갈 깔아야 되고 볕을 덮어야 되고 모래 또 그냥 층층이 쌓다 보면은 그 양이 들어가니까는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물 주는 저렇게 해놓고서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비 올 때 안 줘도 되는 거고 비 오면 비 올 때는 안 주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2, 3일에 한 번씩만 줘서 하여간 적습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습하지 않게끔만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래서 오염이 안 된 지하수 요새는 지금 오염된 물 거의 농업용수도 다 지하수 들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하수도 요즘에는 좀 아주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서도 공업단지 부근이라든지 그 태수 나가는 쪽에서 흘러서 가는 것들이 표시 안 나도 엄청나게 번집니다. 그게 그래서 이 중금속의 공장 폐수에서 나오는 중금속 양이 생활하수에는 그런 별로 없지만서도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지하수도 완전히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용수도 대부분의 지하수들은 그래도 일반 저기하고는 저거보다 나니까 말이죠. 물 주는 양은 저 난에다가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지런한 놈 난 못 키워요, 그죠? 맨날 가서 물 주면은 게으른 놈이 난 키운다는데 한번 담궈서 물 쭉 빠질 정도로 주고서는 그래 이제 인삼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주는데도 푹 쪄서 쭉 빠져나갈 정도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갑까지도 끝났고 그랬으면은 이 새가림 시설을 갖다 저렇게 해놨는데 왜 저걸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신을 방향이라는데 서북 방향이에요. 북서향, 서북향. 그게 우리 그 집을 지으면은 북향은 햇빛이 안 들어요, 그죠? 북향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네,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가나 넘어갔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가 어디서 떠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왜 서양 집은 아주 색양빛이 무겁다. 아주 그냥 오후 햇살이 엄청 들어요. 내가 서양집 못 쓴다 그러잖아요. 서양집. 이게 북서향이란 말이에요. 북서향. 그걸 서북향으로 다 이거를 갖다 꼭 방향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왜 꼭 저래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동서남북해서 반반씩해서 8방향으로 다 해서 부채선처럼 갖다가 방향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해가름 시설을 해보라니까 잘 커요 치면은. 그래서 거발 안막 해보지도 않고서 임자가 해봤어. 그러고선 그랬더니 웬걸 생육 중반기 지나가니까는 이 방향이 아닌 것들은 시들해지더니 결국에는 제대로 방향 맞춘 것만 남고 거의 5도 10도 정도는 괜찮은데 방향이 완전히 이거하고 차이 나는 거는 이야 정말 무섭다 이것이. 근데 원래 인삼이라는 식물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릇을 들여놨어. 그렇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것이 유전적인 소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서 대대손손이 최소한 100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쳐 나가서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미국 쌈은 파낙스 킹키퍼리움이라 그랬고 우리 거는 파낙스 진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7뒤엔 거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걔들은 그냥 향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괜찮아. 중국산 산에다가 걔들은 서북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북쪽을 많이 보게 하는데 산에 이렇게 비탈진데 내려오는데 그 비탈진데 깎아먹기 좋은데 찾아서 삼을 심지 향 봐서 서북향 쪽으로 비탈진 데를 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애들은 거기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그 참나무 가재기 같은 거 주워서 얼기설기 해놓고 위에다가 뭐 송장 덮어놓은 것만 막 이렇게 덮어놓고 하더라도 농사 같아. 걔들은 그렇게 버릇을 들였어. 걔들은. 그 씨를 갖다가 우리가 하면 안 돼. 네? 그 씨를 갖다가 우리가 하면. 그 씨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삼씨는 그리 가져가는데 거기 가서 대량의 삼씨를 가져와 본 적은 없어요. 가서 자원으로 수집을 시켰어도 근데 이제 우리 삼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인삼 올라오라 한 사람들이 연변가가 있어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종자를 막 갖고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못 갖고 나가게 막았지만서도 근데 우리 삼을 거기까지 가서 하니까는 걔들 삼보다는 조금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근데 하여간 종자가 이미 똑같은 판학시 인생인데 중국 거하고 우리 거하고는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 쌈하고는 종 자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쌈 애들은 그 종 자체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제일 뒤엔 거 어디 한번 저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향을 안 지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꼭 저 향을 지켜야지 되더라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양 방향 아까 그 120도, 115도 정도 하는데 이거 90도일 경우에는 그림자가 하루 종일 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150도 할 때 반 그림자 되고 180도 할 때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니까는 이래 되면은 일소 현상이 생기고 햇빛이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보통 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오후에는 광이 없는 그런 내용도 어디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일양은 90에 180인데 인삼에서 한 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삼 한 칸, 두 칸 하잖아요. 이게 90cm 폭에 1m 80인가? 그걸 한 칸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90 곱하기 0.9 곱하기 1.8이면은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다. 저 평방미터로다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두둑은 높이 쌓아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30cm씩 가는 밭이 없어요. 거의 다 주저앉아 가지고. 그래서 모판 할 때 이렇게 이제 두둑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볏짚도 아파놓습니다. 저기 하지 않게. 그러고서 그 개갑한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사방 3cm 아닙니까? 요 구멍에서 여기까지 3cm, 여기 3cm, 사방 3cm. 들깨 심는 건 사방 5cm예요. 들깨는 5cm 심는데 기회 되면 한번 들깨밭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이렇게 희한합니다. 희한해. 우리 밭에 들깨 심으려면은 이 골 간격 30cm에 포기 간격 한 30cm는 심어야지 쫙쫙 벌어지고 깻잎도 딸게 나오고 들깨도 떨고 떨게 나오는데 이 이파리용으로다가 채소 전용으로다가 심는 들깨는 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 저거 빡빡해서 말이야 도대체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옛날에 10에 10으로 돼서 지금도 좁아졌어요. 근데 이건 3에 3입니다. 이게 묘삼이에요, 묘삼. 바로 본토에 심기 위한 1년 동안 키운 게 묘삼을 심을 적에 보통 이제 씨 뿌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군용 뚫어서 10월 하순이나 아까 그저 7월 하순부터 해서 개갑절에서 한 90일 내지 100일 정도 하면은 그때 바로 끝나고 나서 10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간격은 3cm. 그러니까 한 칸당 한 칸이 90에 180 맞잖아요. 90에 180. 그래서 한 칸에다가 알수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으면 1740알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후에 못 파는 게 특히 건조할 땐 이형이나 볏짚이 덮여진 상태에서 10알당 3,000리 정도의 물을 준다. 볏짚. 그런데 하여간 이 심어놓고 나서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참 가물어서 뜨게 해놓거나 수분 관리 안 하면
발화가 늦어지고 어디 한 군데는 물기 조건이 조금 맞는 데는 조금 나오고 모든 밭작물이 다 그래요. 예. 넓은 면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는 나고 어디 안 나오고 대부분 그 파종 심도라든지 그거보다는 수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 뭐 쥐도 댐비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모밭에다가 할머니들 쭈꾸리가 한반데 요새는 또 이렇게 이제 기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앞에서 끌고 가면은 이 끌고 나가면은 요 못이 있어가지고 이 돌아가면서 꾹꾹 눌러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그때 종자가 똑똑 떨어지게끔 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런 거 잘 만드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씨 뿌리고 난 다음에는 부초라고 그러는데 띄운다는 부자에다가 풀초자에다 그래서 부초재배라는데 이제 풀 같은 거 건초 볏짚 이런 것들을 갖다 덮어놓는 거를 그게 이제 그 토양에서 그 수분 증발도 억제를 해주고 잡초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고 보온 덮개 역할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이형이라 그러잖아. 이형 꽃이라고도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이런 집 대신 비닐을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모밭에도 부적 개갑 시켜가지고 밭에다 구멍 뚫어서 참 뭐 하나씩 1740알 한 칸에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비닐까지 덮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싹이 트기 전에 이제 해가림을 저 해가림을 먼저 해놓으면 가서 쭉 끓이고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밭 할 적에는 먼저 모밭 다 심어 놓은 다음에 이제 봄에 해가림 일복 시설이라는데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을 해줘야 되는데 4월 상중순경에 출라 내지는 출현이라고 하는 지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출하 또는 출현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종자에서 땅 속에 있었던 바깥에 있었던 아이 싹이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발화라고 그러죠. 4월 상중순경에 30% 정도 출하되었을 때 두둑에 덮었던 비닐 뺏겨내고 피복물을 덮는다. 모밭은 누수가 되면 병 발생이 심하므로 두둑에 누수가 되어 누수 물 새는 거예요. 산밭에도 누수가 되면 그 뚝뚝 떨어지는 자리에는 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본토에서 하다 보면은 잘못되면 어디 한 군데는 물이 쏠리고 그런 데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 쭉쭉 떨어지면 어떤 작물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같이 예민한 놈들은 피해가 크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3, 4월에 30% 정도 출현했을 적에 위에 씌우는 거 이제 씌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뿌리가 활착을 해서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4월 달부터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잔뿌리 발생이 악화되고 뿌리의 신장률을 저하는다. 수분 갈취해서 뿌리의 신장 및 발육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모를 키울 때 밭에 가서는 여름철에는 아침 또는 저녁에 물을 좀 주어라. 그래도 저희도 대학 다닐 적에 실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과수원도 가고 저는 인삼밭에도 가봤는데 가면 시키는 게 물 주는 게 일이야. 아침 저녁에 호수 잡고서 물도 주고. 그래서 이것도 물이 하층가 있으면 일시에 충분히 주어라. 그 토양 수분 적정 함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부서지고 그럴 정도가 그 토양의 한 20% 정도가 토양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정도 됐을 때까지 수분을 맞춰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서 이제 1년 정도 키워가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 지나고 나서 3월 중하순에 이제 가을에 삼을 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새는 다 봄에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가을에는 사람 얻기도 힘들고 다른 데하고 전부 겹치고 그러니까 밭일할 때 3월 중하순 때는 그렇게 바쁜 물론 이제 지역마다 작물에 따라 틀리는데 그래서 품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가을에는 보통 요즘 안 하고 보통 봄에 합니다. 그래서 3월 중하순쯤에서 묘삼을 캐는데 그 묘삼 심고 나서 무쳐 먹는다고 파는 거에 보면은 싹 터져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달린 것도 덜어 있잖아요. 그죠? 유통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모종삼이 싹 트기 전에 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묘삼도 그렇고 그 일반 수삼도 저장쌈은 2월, 3월 이때쯤에서 냉동 저장실에 있던 거 내놓고 파는 것들 보면은 이 내두가 벌써 터져가지고서는 이파리가 돼서 구부러지고 누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나만 봤나? 어째 아무도. 상토가 녹지 않아서 채굴이 곤란할 때는 미리 해가름을 뜯어내려서 햇빛이 쬐도록 땅이 다 풀리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깡깡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삶 다 망가지니까는. 흙떡 이건 됐습니다. 하여간 모종삼이 상하지 않게끔 돈인데 잘못 캐면은 상하지 않게끔 캐라. 자 이런 식으로다가 쭈꾸리가 앉아서 이거를 안 뜯어내고 캐는 방법도 있고 뜯어내고서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거 뜯어내고는 어차피 로타리 다시 쳐야 되거든요. 저기 묘삼 심었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뜯어내고 하는 게 나은데 또 하려면 품값이 들어가니까는 다시 또 세우고 그러려면은 그 모종삼을 이제 나중에 먹을 쌈보다 수삼을 캐면은 단위가 14등급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왕왕대, 왕대, 특대, 특, 삼계탕 용도까지 해서 이름이 삼계라는 등급도 있어요. 근데 묘삼은 갑삼, 을삼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 뿌리 길이가 15cm 이상. 이 정도가 이제 우선 쓸림이고 거기에 조금 좀 덜 된 놈들 이거는 이제 을삼이라고 그래서 수삼 한 차, 두 차 그러잖아요. 그 한 차의 무게가 기준 무게가 750g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 쌀은 한 마리 몇 킬로예요? 8kg에 8kg. 쌀 한 마리는 8kg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 10마리는 80kg잖아요. 근데 참깨나 콩이나 이런 거 한 마리는 6kg예요. 일반 곡물 따는 거 근으로 따지는 거 한 근은 600g이에요. 그죠? 600g. 근데 뭐 400g 또 한 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더라? 400g 한 근이? 뭐가 그렇더라? 400g 한 근 400g 한 근 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1kg도 아니고 단위가 한 차라는 단위를 갖다가 750g을 한 차라는데 일본 인삼에서는. 그래서 한 차에 뿌리가 80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갑삼이고 조금 그보다 작은 놈 이것들은 1000개 내지는 800개 내지 1000개씩 들어가는 것들은 좀 잔챙이, 그 잔챙이는 을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불용 모종삼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 근데 왜 제가 당귀 얘기했잖아요. 당귀에서는 7.5cm 길이가 7.5cm 이상 되는 것보다도 그 이하를 심으라 그랬잖아요. 추대된다고. 그죠? 그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냥 기억난다고 그래요. 그냥. 그죠? 립서비스도 못해 그래? 갑삼은 실한 놈이고 을삼은 조금 덜한 놈이고 불용삼은 그만 못한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초장에 묻혀 먹으라고 팔잖아요. 몸에. 이게 이거예요. 3등급짜리. 동체가 짧고 상처 입은 거, 적번이 있는 거, 근데 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서, 그전에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이거 사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입고병 때문에 비록 살균제지만 약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는 뭐 살균제 먹어서 금방 가지는 않지만서도 많이 먹어서 축적됐을 건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인삼은 어려서부터 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본포에서는 1년에 보통 15번 쳐요. 구기자도 12번 치고요. 근데 이거는 뿌리고 구기자는 열매고 그 어떤 게 더 나쁘겠어요?
가식 부위에 직접 약이 닿잖아요, 구기자는. 이건 뿌리고. 어떤 게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안 좋겠죠, 약 많이 치면. 그래서 모종으로 다 못 쓰는 삶은 전부 나물용, 초장 무침용으로다가. 근데 상큼한 또 쌉싸름하면 맛있어요, 또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걸 하지 말고 집에서 사방 3cm 간격으로 군용 뚫어가지고서 갖다 씨 하나씩 녹아서는 그래서 집에서 약 치지 말고 그 반 죽으면 죽고 반 병균들도 먹고 살아니까 반은 걔들 먹고 살아라고 해서 반만 약 안 치고서 먹으면 진짜 좋은 썸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저렇게 사방 3cm 가릴 것도 없어. 저만. 근데 흙은 좋아야죠. 흙만 좀 제대로 좀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다 그냥 개갑시킨 거 한 대박 사다가 흩어 뿌리면 돼요. 그랬다가 그에 캐서 그냥 먹으면 이파리째 다 먹으면 사포닌 남양 이파리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밭에서 모종삼은 이때 캔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팔죠. 그래서 이제 갑삼, 물삼 나눠서 저것도 이 인삼 묘가 유통되는 시기에 가보면은 금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갑삼, 물삼 딱 그런데 딱 보면 이렇게 뭉티기를 하나 딱 차이가 나. 기가 막혀요. 이거 무슨 차로다 재수 고르는 것도 아닌데 가을에 인삼 캘 때 가보면 말이죠. 밭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3, 40명 아줌마들이 몰려있는데 이만한 박스 갖다가 위에까지 전부 펴놓고 그 속에 비닐 팍팍 집어넣고서는 밭에서 캐오면은 갖다 막 구분하는데 이 저기 내용에 없을 거야 아마 그게 14등급인가 그래요. 인삼 등급이 크기를 따져 크기다가 왕왕대, 왕대, 특대, 특대 뭐 하여간 뭐 저 3개까지 내려오고 그러다 뭐 14가지 등급이 되는데 그 어떻게 그게 하는지 가보면은 박스마다 탁 보면 틀려 담아놓은 거 보면 야 확 그거 참 기술이야 그거. 그게 노하우야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묘삼도 아까 3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갑삼, 을삼, 그리고 불용 모종삼. 자, 이제 본밭에 이제 1시간만 농사 짓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